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건설 안전 기사, 산업 기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필기 이론, 기본 이론 관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인데요. 이 건설 안전 분야는 산업 안전 기사나 산업 안전 산업 기사를 공부를 미리 해보신 분들은 공부하시기가 아주 편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물론 이 강좌는 산업안전을 공부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건설안전을 바로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도 공부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니까 건설안전을 처음 접하시는 산업안전을 접하지 않고 건설안전으로 바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 하시는 분들은 좀 부담 없이 들어보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한번 들었던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 과목 산업안전 관리론입니다. 산업안전 관리론 해서 첫 번째 제 기본 이론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이론이 하인리란 사람의 제 이론입니다. 하인리의 제 이론 해서 이 하인리의 재발생 이론이 도미노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인리란 사람은 재해가 일어나는 과정을 5단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재해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 재해라는 것은 사람이 다치고 재산상의 손실이 일어나는 것을 재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는 일은 사고 때문에 일어납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면 교통사고는 사고죠. 근데 사람이 죽었다, 사망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재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선후 관계, 전후 관계를 따지면은 사고 다음에 재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재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고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불안전한 상태나 불안전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말은 운전자가 부주의했다. 부주의하게 운전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운전자의 부주의한 행동은 불안전한 행동이 됩니다. 불안전한 상태는 자동차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 이렇게 따진다면 불안전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불안전한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 사람이 하는 거고요. 불안전한 상태는 설비나 환경의 문제입니다. 설비나 환경에 있어서의 결함이 있었으면 불안전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 통틀어서 물건 또는 물체, 물건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 불안전한 상태.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불안전한 행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 때문에 뭐가 생긴다? 사고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재해는 사고가 일어나야 재해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되죠. 사고가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가 왜 있었는가를 봤더니 개인적 결함이 있었더라. 이 개인적 결함은 누구나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의 성장 과정 속의 환경이나 또는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서 갖고 있는 결함이 있죠. 인간은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점이 불안전한 행동으로 발전해서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이제 이게 사고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전한 행동은 개인적 결함이 발전을 드러난 거다. 개인적 결함이 불안전한 행동으로 이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개인적 결함이라고 부르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적인 요소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내용일 수 있다. 또 그 사람이 성장하면서 있었던 사회적 환경, 이런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개인의 결함이 생길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라는 이야기죠? 하인리라는 사람입니다. 자,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냐? 여러분도 설명을 반드시 따라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강의를 듣고 이 하인리의 5단계를 강사가 어떻게 설명을 했지? 재해가 일어나기 위해서 뭐가 있었다? 사고가 일어나려면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가 일어나려면 개인적 결함이 있었다. 개인적 결함은 유전과 환경에 의해서 발생된 내용이었다. 성장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단계를 자연스럽게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차 시험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단계도 건설 안전에서도 안전관리론과 관련된 문제가 소개가 한 번씩 될 때 가끔씩 소개가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필기 때는 당연히 이
이번 장 내용이 기본 이론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다 문제화 될 수 있는 겁니다. 필기 문제에서는. 그래서 필기 시험 볼 때는 이런 내용을 어설프게 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문제를 내면 다 점수를 주려고 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5단계를 도미노 이론 5단계를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이런 이론이 몇 개 나오잖아요. 하인리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하인리, 버드, 아담스 이런 사람들이 5단계를 다 개별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꼭 숙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5단계 1, 2, 3, 4, 5단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하인리의 첫 번째, 하인리의 제2론인데 이 제2론의 첫 번째가 도미노 이론이었습니다. 자, 재발생 비율입니다. 하인리가 이야기한 겁니다. 하인리는 또 재발생 비율도 이야기를 했는데 1대 29대 300의 비율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비율은 어떤 비율이냐면 재가 일어났을 때 사람이 다치는 정도에 대한 비율이에요. 재비율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1은 뭘 의미하냐면 사망이나 중상을 나타내고요. 29는 경상이에요. 300은 무상의 사고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1대 29대 300의 의미는 사망자가 1명, 경상이가 29명, 무상의 사고가 300건이 발생이 된다. 이 비율로 재해가 발생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걸 다 더하면 몇 건입니까? 이걸 다 더하면 330건의 재해죠. 총 330건의 재해를 분석을 해보니까 한 건은 사망 중상, 29건은 경상에 300건은 무상의 사고가 일어난다.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죠. 이런 분석 결과를 얻은 사람이 하인리입니다. 하인리는 원래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재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고 조사에 참여를 했던 거죠. 그 사고 조사를 참여해서 갖고 있는 통계를 이런 자료를 만드는데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로 갖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겠냐면 총 660건의 재해가 발생이 됐다. 660건의 재해가 발생이 되면 중상, 사망, 중상자는 몇 명이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다. 그러면 이 값이 몇 배가 됐어요? 2배가 됐죠. 그러면 사망자 2대, 경상자는 몇 명이 되겠어요? 29의 2배가 되겠죠. 29의 2배. 무상의 사고자는 몇 명이 되겠어요? 300의 2배가 되겠죠. 600이 되겠죠. 58이 되겠죠. 2대 58대 300의 비율로 커지겠죠. 1대 29대 300의 비율을 그대로 2배수하면 되죠. 그래서 문제는 사망자가 2명이면 경상에는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비례식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문제에서 꼭 330건일 때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건수가 늘어나면 330건에 몇 배가 되는지, 또는 사망재해자가 주어지면 사망재해자가 한 명이 기본인데 3명이라 그러면 3배가 된 거잖아요. 그럼 다 3배가 되겠죠.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인리의 재발생 비율은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29대 300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전에 좀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업장에서도 많이 들어보시죠. 1대 29대 300의 법칙을 아십니까? 이렇게 안전교육이나 홍보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1대 29대 300이고요. 자, 좀 자세히 보면 사망, 중상이고요. 경상이고요. 무상의 사고예요. 무상이란 말은, 무상이란 말은, 상이라는 말은 어디다 씁니까? 사람이 다쳤을 때 상이라고 합니다. 자, 무상해니까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뭐는 일어났다? 사고는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물적인 손실은 일어났다. 하지만 인적 손실은 없다. 자, 여기를 무슨 손실? 인적 손실, 여기를 물적 손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는 일어났는데 인적 손실이 없는 사고가 300건이고 경상에는 사람이 다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인적 사고가 발생이 된 것을 29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중상 사망은 1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1대 29대 300의 법칙. 아주 유명한 법칙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 하인리란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듣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입니다. 자, 이 내용도 하인리가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 내용도 하인리란 사람이 제안을 한 겁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 4가지 원칙이 예방 가능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원인 연계 원칙. 자, 이렇게 일단은 4가지 원칙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손 원대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산업 재해 예방의 4원칙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손, 원대. 예손, 원대. 지금은 이게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볼 때는 지금 요 내용 읽어보고 다 보기가 주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읽어보면 아 이거 있었던 것 같아 하고 감이 올 수 있죠. 하지만 실기시험을 보게 되면 예손, 원대 이렇게 해놓은 게 도움이 됩니다. 아 그때쯤 되면 이런 말들이 익숙해지니까 예자만 봐도 예방 가능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손, 원대 이렇게 기억을 해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 예방 가능의 원칙, 모든 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라는 원칙입니다. 대책 선정의 원칙, 모든 재해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고요. 손실 우연의 원칙, 재해로 인한 손실의 크기는 우연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연적이라는 말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손실의 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 우리가 2m가 기준이 고소작업 기준이에요. 자, 고소작업 기준. 고소작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2m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2m에서 떨어지면 2m 이상일 때는 추락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하죠. 그래서 2m 이상이면 고소작업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1m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높이 1m에서 일을 하면 그러면 1m면 고소작업이 아니니까 안전조치 안 해도 됩니까? 자, 안 해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법적 기준에 의해서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고 방지 입장에서는 1m도 떨어지면은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어. 머리부터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전대책을 세워야죠. 자, 이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또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저 정도 높이면 괜찮아. 이렇게 임의대로 작업자나 관리자가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 그 작은 위험이 손실을 크게 가져올지 작게 가져올지는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안전관리 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적인 기준만 맞추려고 안전관리를 하게 되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법적 기준을 초과해서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가 마련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또 투자를 하는 사업주도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식 수준이 높은 거고요. 자, 그러한 생각을 해주라는 게 손실 우연의 원칙이에요. 재해로 인해서 손실의 크기는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재해로 인한 손실의 크기는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원인 연계 원칙. 모든 재해는 반드시 뭐가 있죠? 원인이 존재한다. 이게 원인 연계 원칙이다. 재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재해는 재수가 없어서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 가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뭐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원인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원인에 대해서 찾아내고 그러한 원인에 대한 원인을 알면 뭐 마련하라겠어요?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대책 선정이 돼야 된다. 라는 이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산업재해 예방의 네 가지 원칙.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예손, 원대 이렇게 기억을 해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네 번째. 사고 발생 방지 기본 5단계입니다. 하인의 5번째 단계인데요. 자, 이 내용은 자, 여기도 5단계예요. 1, 2, 3, 4, 5단계인데 안전보건관리 조직이 있어야 된다. 자, 하인디가 말한 게 사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 만들어라? 조직을 만들어라 한 거예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죠. 자, 안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 꼭 전담 조직이 아니더라도 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조직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 활동이 조직을 만들어 놓고 아무 활동을 또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라? 사실을 발견해라. 사실을 발견해라. 그래서 이 사실 발견이라는 것은 우리 공장에서 또는 우리 현장에서 하는 작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작업 분석을 해보고 뭘 찾는 거예요? 위험 요인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사실의 발견이라고 합니다. 점검이나 검사나 재해 원인 조사 이런 것들이 사실의 발견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의 발견을 다른 말로 그러면 위험 요인의 발견, 결함의 발견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의 발견을 거쳐서 사실을 발견을 했으면 평가 분석하라는 이야기죠. 재해 조사, 분석, 평가를 하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위험 요인들이 왜 존재하는가를 더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주로 계측을 통해서 합니다. 계측기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장비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장비를 사용을 해서 더 정확한 분석을 해보는 게 평가 분석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정책의 선정해서 나오고요. 시정책의 적용. 시정책을 대책으로 바꾸면 쉽죠. 대책을 선정을 하고 대책을 적용을 합니다. 대책을 선정한다는 것은 대책을 마련한다는 이야기고 마련된 대책을 현장에다 적용시킨다는 이야기예요. 대책 마련해놓고 현장에다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완전한 마지막 단계를 이루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죄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처음 하신 분들은 자, 조사, 분시, 시. 이 말이 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조사, 분시시, 조사, 분시시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조직, 사실의 발견, 분석입니다. 자, 평가가 아니라 분석을 기준으로 기억을 하세요. 조직, 사실의 발견, 분석, 시정책의 선정, 시정책의 적용. 선정과 적용은 선후 관계가 정확하잖아요. 예, 적용이 마지막 단계이고 선정이 그 앞 단계겠죠. 그래서 조사, 분시시 이렇게 해서 5단계 순서를 기억을 해 주시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런 문제는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됐고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순서 물어보는데 단계 물어보는데 틀려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사, 분시시. 자, 이렇게 외우는 게 나는 이렇게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하인이라는 사람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 사업장에, 현장에 뭘 만들어라. 안전 조직을 만들어라. 조직을 만들어서 사실의 발견 활동을 해라. 사실을 발견했으면 이런 위험 요인들이, 여러 사실들이 왜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 분석을 해봐라. 분석을 해보면 이런 위험 요인을 없앨 수 있는 대책이 나올 것이다. 선정이 될 것이다. 그걸 현장에다 적용해라. 이렇게 말로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을 저도 권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잊어먹거든요. 근데 조사 분시시 하는데 이 조자가 첫 마디가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들이 요 문구를 기억하기가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있어야 된다? 조직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단계적으로 당연히 나올 수 있다. 최소한 조직이 첫 번째고 적용이 마지막이고 이런 관계는 선정이 적용 앞에 있고 여기까지만 해도 순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 조사 분시시 이렇게 기억을 해보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이해하시고 굳이 내가 조사 분시시까지 별도로 또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이 쉽게 나오면 조사 분시시 요 순서 아냐 물어본다 이 말이죠. 자, 이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자, 여기에 한 번 더 들어가면 이제 3, 2하고 포엠이 나옵니다. 자, 대책을 적용을 하는데 3, 2에 입각해서 적용을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정책에 적용해서 3, 2가 뭔지를 물어볼 수도 있다. 시정책 적용해서 3, 2라는 것은 이자로 시작되는 세 가지입니다. 이자로 시작되는 세 가지인데 기술, 교육, 동료입니다. 자, 3, 2. 기술, 교육, 관리라고 하죠. 관리, 통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그 다음에 인포스먼트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3, 2에 해당되는 내용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3, 2.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적용해야 할 대책이 뭐가 있냐 이거죠. 교육적인 대책으로 적용할 게 뭐 있냐. 우리 기계의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인 거죠. 우리 근로자들의, 우리 노동자들의 몰라서 사고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만지면 들어가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 이 물질을 내가 마시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교육이 부족한 거죠. 관리가 소홀해가지고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의 대책을 마련을 해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술적인 대책이 필요한 건지, 교육이 필요한 건지, 관리에 더 강화가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다 적용을 세 분야로 적용을 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3, 2. 3, 2가 보다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인포스먼트 이렇게 세 가지가 3, 2에 해당된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비용입니다. 하인리는 자, 여기도 하인리 이론에 지금 연결된 내용이죠. 총 제 비용이
직접비하고 간접비예요. 몇 대 몇입니까? 1대 4의 비율입니다. 하인리는 사고가 나면 직접비 손실도 생기고 간접비의 손실도 있다. 근데 그 비율의 관계가 1대 4, 간접비가 직접비의 몇 배다? 4배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직접비는 뭐예요? 직접비의 종류라고 부르는 것이 휴업급여, 장애보상 일시금 또는 장애보상연금, 간병, 급여, 유족보상 일시금,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유족연금 이러한 것들이 직접비의 종류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의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쳤을 때 산재 신청을 하잖아요. 자, 재해가 일어났어요. 재해가 발생이 되면 산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하잖아요. 입원비, 치료비, 입원해서 받는 치료비. 예, 내 돈 냅니까? 산재보험에서 지급이 됩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들어가 있는 근로자들한테는 매월 임금에서 산재보험료를 가져가잖아요. 그게 보험 들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 사회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다쳤으니까 이거 치료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치료비, 또 간병자가 필요하면 간병비 또 나온다뇨. 사람이 사망하면 장례비도 나옵니다. 또 일을 못하겠으니까 휴업하는 동안에도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까? 100%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70% 나옵니다. 휴업급여 이런 것들이 나오게끔 해놓은 게 뭐예요? 산재보험이에요. 여러분들 가입 다 근로자들은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산재보험에서 나오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지원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직접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간접비는 뭐겠어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비용이에요. 지급되지 않는 비용. 예를 들어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럼 사망사고가 났으니까 이 사망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공정은 최소한 그 공정은 정지가 되겠죠. 공정이 사고 때문에 사고 수습을 위해서 정지를 해야 되고 사고 조사도 해야 되고 생산을 못하게 되죠. 생산을 못하게 되는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줍니까? 아니죠. 그런 것들은 직접비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해가 일어남으로써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손실들, 공장이 회사가 입는 손실들이에요. 자, 그런 손실들, 인적, 물적, 생산, 특수, 기타 손실 이런 것들은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손실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간접비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간접비의 범위는 약자들마다 약간 다르집니다만 공장에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 간접비가 뭐냐면 금방 말씀드렸던 사고 조사를 위해서 공장 가동이 멈춰야 돼요. 생산을 못 했잖아요. 이게 제일 크죠. 이게 간접비의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외부에서 예를 들어 사망을 하게 되면 합의도 해야 되죠. 그것도 간접비예요. 또 직원들이 전문도 가야 되죠. 그것도 간접비예요. 또 조화도 보내줘야 되죠. 이런 조화 보내는 비용들도 다 간접비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간접비. 이런 비용들이 산재보험에서는 나오는 금액이 아니란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간접비. 근데 뭐가 더 크다? 간접비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1대 4의 법칙을 이렇게 물어보죠. 직접비가 2천만 원이다 라고 해요. 직접비가 2천만 원이다. 총 제 비용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직접비가 2천만 원이면 간접비는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4천만 원이에요. 죄송합니다. 4배니까 8천만 원이에요. 자, 8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총 제 비용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직접비, 간접비를 어떻게 하라겠어요? 더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1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요. 이렇게 시험 문제도 실수를 한다고요. 어떻게 실수해요? 직접비가 2천만이다. 총 제 비용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뭐라고 이야기해버려? 8천만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1대 4가 너무 꽂혀 있어서 2천만 원이면 4배가 간접비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간접비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총 제 비용이니까 1억이라고 답을 하셔야 되는데 8천을 답으로 선택을 하셔버리더라. 이게 객관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이죠. 문제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이유예요. 가나다라가 1, 2, 3, 4위가 8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은 간접비를 물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재의 비용이니까 두 개를 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접비를 답으로 선택을 해버리더라. 이런 실수를 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간접비. 하인리의 제1론 살펴봤습니다. 자, 재해 발생 메커니즘입니다. 자, 재해 발생 메커니즘. 자, 재해가 일어나는 과정인데요.
자, 안전보건관리, 조직에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결함이 있었다. 안전보건관리에 결함이 있었다.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발생이 됩니다. 이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불안전한 행동을 뭐라고 불렀어요? 인적 원인이라고 했고요. 불안전한 상태를 물적 원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상태는, 불안전한 상태는 물건 또는 설비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잖아요. 그래서 물적인 원인이고 행동은 인적이라고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인적 원인, 물적 원인 또는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이것을 다 뭐라고 부릅니까? 직접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직접 원인. 인적 원인이 불안전한 행동과 같은 말이에요. 물적 원인이 불안전한 상태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적 원인, 물적 원인이라고 직접 원인 이거하고 이 두 개를 더하면 직접 원인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죠. 물적 원인도 직접 원인이고 인적 원인도 직접 원인이다 이거예요. 이것 다음에 뭐가 일어나니까요. 우리 하인리의 법칙에 의하면 불안전한 행동 상태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직접 원인이다라고 부르고요. 자, 더 진행을 시켜보면 불안전한 상태는 뭐가 되고요? 기인물과 뭐로 나눠집니까? 가해물로 나눠집니다. 기인물과 가해물로 나눠집니다. 기인물이라는 것은 사고를 일으키게 된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쯤에 불안전한 상태가 물적 원인에는 기계가 대표적으로 기계 설비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 기계 설비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인물이 되는 거죠. 이 기계를 만지는 조작을 하는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협착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인물은 기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해물은 사람을 때린 거예요. 사람을 직접 가해한 겁니다. 가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해물이라고 부르고요. 불안전한 행동은 사람이 작업자죠. 작업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자와 뭐가 만나게 되면, 가해물과 만나게 되면, 접촉이 되면 뭐가 이어진다? 재해로 이어진다라는 도표입니다. 자, 이런 그림, 이런 도표가 주어지고 뭐가 쳐질 수 있다? 가로가 쳐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기본이잖아요. 인적, 물적, 불안전한 행동 상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고요. 여기 나오는 기인물, 가해물, 또 작업자 해가지고 접촉이 일어나면 재해가 발생이 된다. 요 뒤에 부분만 한번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 권장합니다. 안 보고 결함이 있었어. 결함 때문에 행동과 상태가 나왔어. 불안전한 행동은 작업자의 것이고 불안전한 상태는 물건인데 이 물건은 기인물과 가해물로 나눠져. 가해물하고 작업자가 만나게 되면 접촉이 되면 재해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으로 연습장에다가 안 보고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기 하실 때부터 기본 내용은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또 실제로 안전관리를 할 때도 이런 내용들이 다 뒷받침이 됩니다. 자, 기인물, 가해물 설명을 했습니다. 기인물이란 직접적으로 재해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끼친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주로 기계장치다. 구조물 또는 물질, 물체, 사람 환경을 말한다. 가해물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은 기계, 장치, 구조물, 물질, 사람, 환경을 말한다. 비슷하죠. 그래서 기인물이고 가해물이고 기인물과 가해물이 같은 경우도 있어요.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요인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한 요인 때문에 기인물이 되고 가해물이 되고 이거 구분하는 거. 이걸 이제 재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재분석을 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해물을 찾기가 쉬워요. 가해물. 가해물은 사람과 마지막에 부딪힌 거거든요. 작업자가 고소 작업하다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머리를 떨어져서 고소 작업하다 떨어져서 바닥에 부딪혀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면 사람을 마지막으로 때린 건 바닥이죠. 그럼 바닥이 뭐가 돼요? 가해물이에요. 네. 기인물은요. 이 사람이 떨어지게 된 원인. 예를 들어 작업 발판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작업 발판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작업 발판이 기인물이에요. 근데 가해물은 바닥이 때렸으니까 바닥이 가해물이에요.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기인물과 가해물 구분한 것은 뭘 찾기가 더 쉽다. 사람을 마지막으로 때린 가해물이 쉬워요. 그래서 가해물을 먼저 정하시고 기인물이 뭘까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보이실 겁니다. 자, 버드의 재해 이론입니다. 이제 하인리 다음으로 나온 사람이 버드라는 사람인데 이 버드도 도미노 이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버드는 앞에다가 이 말이 붙었어요. 신도미노 이론. 왜? 하인리보다 늦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인리는 도미노 이론이잖아요. 버드는 신도미노 이론, 후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드가 도미노 이론에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을 수정을 한 거예요. 수정을 한 건데 자, 뭘 수정했는가 볼까요? 버드도 똑같아요. 재해가 일어났다. 즉 손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재해가 일어났다. 그런데 재해가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사고가 일어나야 된다. 하인리와 똑같죠.
버드하고 하이니가 똑같아요. 근데 사고가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직접 원인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앞에 우리 과정 나타내는 거 있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 직접 원인은, 자,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직접 원인을, 뭘 직접 원인이라고 했어요? 요것을 직접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는 하이니가 이야기한 거고, 여기 있는 직접 원인은 버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의미가 같다고요. 요 두 개를 합쳐서 요거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로 버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직접 원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은 결국 뭘 의미한다?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불완전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 같은 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단계가 기본 원인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러한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발생되게 드러나게 만든 기본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기본 원인은 다양하죠. 기본 원인은 관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작업 방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기본 원인이라고 부르고 줄여서 기원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징후, 사고가 나는 징후가 보인다. 접촉돼서 손실이 발생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기본 원인이 있어요. 이 기본 원인이 어떻게 생겼냐? 뭐가 부족했다? 관리, 통제가 부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리의 부족, 통제 부족 때문에 기본 원인 때문에 직접 원인이, 그것 때문에 사고가, 재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버드는 이름이 버드라고 돼 있어서 그냥 우리는 단어로 보면 뭡니까? 새예요. 새, 관, 기, 직, 사. 새, 관, 기, 직, 사. 사고 다음에는 재해니까 굳이 재까지 넣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세관기직사 이렇게 하면 버드의 이론이 관기직사상 이렇게 나온다. 관기직사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인리는 안 했냐고요? 하인리는 워낙 대표적인 사람이라 이 하인리 이론의 기본은 유전적 요소와 사회적 환경부터 5단계 나오는 것은 유사계 불사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버드는 세관기직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구분이 끝납니다. 자, 하인리의 이론은 하인리는 유전적 요소와 사회적 환경에서 유사계,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 사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재는 안 불렀습니다. 유사계, 불사 이렇게 해서 5단계로 기억을 하고 세관기 직사 이렇게 기억을 하고 아담스는 아관 작전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이런 하인리의 재발생 5단계를 비롯해서 아담스의 5단계, 버드의 5단계 이런 것들을 너무 뭐 고민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유사하게 불사 나중에는 이렇게 돼야 돼요. 나중에는 지금은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유사하게 불사, 세관기 직사, 아관 작전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담스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 자, 버드까지 5단계, 버드의 5단계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자, 기본입니다. 뭐 벌써 이제 너무 외울 게 많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제가 매번 또 이야기합니다만 나 세관기 직사 이렇게 외우는 거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이해하세요. 재, 사고,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를 직접 원인이라겠지. 직접 원인 앞에 기본적인 원인이 있었을 거다. 기본적인 원인이 생기는 이유는 관리의 부족이었다. 결국 이 버드는요. 하인리 이론의 말도 바꾼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1단계 때문에 다른 겁니다. 1단계가 관리의 부족, 통제의 부족에서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인리는 유사계 불사에서 부모님한테 유전적 요소가 있었다. 그래서 개인적 결함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안전관리의 부족 때문에 기본 원인이 발생이 됐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한테 안 간 거죠. 부모님한테 안 갔죠. 유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결함을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소, 부모님한테 물려오는 성격 자체를 우리 제 원인으로 1단계로 보는 게 맞냐 이거죠. 그런 게 아니란 이야기죠. 현장에 들어오는 우리 현장 정문을 통과한 모든 사람은 결함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들어오니까 안전관리하는 사람은 이 안전관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철저한 안전관리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불안전한 행동으로 그 결함이 나오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버드라는 사람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하인리에서 버드로 가면서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그 버드에서 아담스로 가면서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뭐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안전관리 부서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안전관리의 역할이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발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고가 나면 작업자, 부모님한테 이유를 댔다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런 이론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관리의 부족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버드의 5단계 세관계 직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이제 버드의 재발생 비율 이론입니다. 1대, 10대, 30대, 6배. 하인이 얼마였습니까? 하인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헷갈리잖아요. 시험 출제한 사람들은 그걸 헷갈린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할지 못할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하인리는 1대, 29대, 300 세 단계로 구분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네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자, 1은 사망 중상입니다. 10은 경상해입니다. 30은 무상해 사고입니다. 600은 무상해 무사고입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결국은 하인리의 300이 이 300이 뭐였어요? 사망 경상에 똑같죠. 여기는 무상해 사고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무상해 사고하고 뭐를 포함했어요? 무상해 무사고를 포함을 했어요. 그랬더니 값이 상당히 이렇게 커졌죠. 값이 상당히 커지게 됐고 이 1대 10대 여기 부분을 두 개로 나눈 겁니다. 무상해 사고는 물적 손실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물적 손실은 있어요. 사람은 안 다쳤어요. 여기는 사람도 안 다치고 사고, 손실, 물적 손실도 없어요.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무 손실도 없는 사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날 뻔한 거죠. 뻔했는데 사고 안 난 거예요. 이게 600건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버드의 이론은 하인의 이론을 더 구체화시켰다. 단계를 한 단계 더 늘림으로써 무상의 무사고 개념을 반영을 했다라는 게 하인리하고 차이점입니다. 1대, 10대, 30대, 600의 비율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경상해가 20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나머지도 전부 2배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무상해 무사고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1200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형태로밖에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드의 이론 1대, 10대, 30대, 600 하인의 1대 29대 300 이 두 가지 이론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은 비슷하기 때문에요. 1대 29대 300이냐 1대 10대 30대 600이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타 재발생 이론입니다. 자, 앞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던 아담스입니다. 아담스, 관, 작, 전, 사. 아관, 작전사. 마지막은 무조건 재니까요. 아관, 작전사. 이렇게 해서 아담스의 사고 발생 5단계도 있습니다. 이 아담스는 관리 구조의 1단계가 관리 구조에 문제가 있다. 작전적 에러가 생겼고 전술적 에러가 생겼고 사고 재해로 이어졌다. 말이 좀 군대 용어를 썼을 뿐이지 큰 의미는 다르지 않아요. 재해가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사고가 일어나야 되고 사고가 일어나려면 전술적 에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작전을 세운 사람하고 그 작전대로 전술을 하는 사람하고 구분이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간부급이죠. 현장으로는 이제 관리자입니다. 관리자의 역할이 있고요. 이 작전을 어떤 작전이 마련이 되면 그 작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술을 뿌리잖아요. 여기가 이제 우리 말하는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분들이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술적인 역할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실수를 전술적 에러라고 부른 거고요. 작전을 잘못 세운 것을 간부, 관리자의 실수라고 보는 거죠. 이 간부 관리자의 실수가 관리 구조의 문제 때문에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자, 밑에서 보면 재해는 사고 때문에 이 사고는 전술적 에러 해서 근로자들의 역할에 실수가 있었다. 이 실수가 생긴 이유는 작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작전이 잘못된 이유가 관리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관 작전사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쉽게 단계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말이 좀 바꿔져서 그러지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의 실수를 전술적 에러.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말만 바꿔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담스의 재발생 5단계에서 아관 작전사 이렇게 부릅니다. 자, 웨버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웨버라는 사람은 유전과 환경, 인간의 결함, 불완전한 행동, 상태, 사고, 재해. 자, 이 웨버라는 사람은 누구하고 거의 흡사합니까? 예.
하인리하고 거의 흡사하죠. 유전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그래서 인간의 결함, 개인의 결함이라고 했죠. 하인리는 개인의 결함, 인간은 같은 말이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웨버의 5단계는 하인리의 5단계하고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을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웨버의 5단계. 자, 자베타키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베타키스의 재발생 5단계입니다. 자베타키스예요. 자베타키스의 재발생 5단계. 개인과 환경, 불안전한 행동 상태, 에너지 예기치 못한 폭주, 사고, 구호. 자, 이 자베타키스 것은 좀 봐놓을 필요가 있겠죠. 왜 봐놓을 필요가 있냐? 일단은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가 지금까지 다 몇 단계였어요? 3단계였어요. 직접 원인이라고 말이 바뀌고 전술적 에러라는 말로 쓰일지라도 그것은 3단계에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고정이었는데 몇 단계로 올라와 버렸어요? 2단계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개인과 환경,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 에너지에 예기치 못한 폭주, 에너지의 기준 이탈, 뭐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 구호. 마지막 또 재해가 아니라 뭐로 바뀝니까? 구호로 바뀝니다. 자, 개인과 환경, 어떤 개인의 결함과 환경적 요소 때문에 불안전한 행동 상태로 이어지고 이 불안전한 행동 상태가 어떤 에너지, 압력 에너지일 수도 있고 어떤 에너지가 예기치 못한 폭주, 폭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폭발이 일어나서 사고가 발생이 되고 구호 활동이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자베타키스의 재발생 5단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자베타키스의 5단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불의 사구 이렇게 기억합니다. 개불의 사구. 개불의 사구, 개불의 사구. 불을 볼로 바꾸면 개불의 사구 이렇게 됩니다. 예, 투수가 공을 잘 못 던지면 우리가 말하는 똥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불의 사구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누게 좀 특이해요. 예, 자베타키스의 이론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자베타키스 이론, 개불의 사구 한번 따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것은 하인리, 버드, 아담스까지예요. 이게 자주 나오고요. 지금 기타 이론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돼요. 실상은. 이렇게까지 나와도 틀리면 안 돼. 5단계 물어보는데 틀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자베타키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다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다 재발생 5단계 관련된 것들을 다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챙겨 놓으시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시몬즈의 제코스트예요. 이제 우리가 하인리는 직접비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 근데 직접비가 하인리 방식에서는 직접비가 1이면 간접비는 4였죠. 1대 4의 법칙이었어요. 시몬즈도 제코스트를 계산하는 시몬즈란 사람이 제안한 겁니다. 보험 코스트하고 비보험 코스트하고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보험 코스트는 의미상으로는 직접비가 뭐였어요? 직접비가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비용이었고요. 간접비가 보험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었잖아요. 그것을 좀 직접적으로 쓴 거죠. 시몬즈는 제코스트가 보험 코스트다. 비보험 코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보험 비용과 비보험 비용 이렇게 나눴는데 이 비보험 비용은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비보험 비용은 A 곱하기 휴업상해, B 곱하기 통원상해 건수, C 곱하기 응급처치 건수, D 곱하기 무상해 건수. 우리 시험에는 요걸 물어보더라 이 말이죠. 비보험 코스트 계산을 어떻게 하냐, 구성 요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자주 되고 있다. 자, 같이 합시다. A 휴, B 통, C 근, D 무 이렇게 해요. A 휴, B 통, C 여기를 구급조치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C 구 D 무, A 휴, B 통, C 구 D 무. 자, 따라 해보시면은 기억이 나시고요. 이걸 따라 하시면 요 말 기억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A B, C, D는 금액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A, B, C, D는 이런 상해가 일어났을 때 들어가는 평균 비용이에요. 다 다르겠죠. A는 뭐 200만 원, B는 뭐 100만 원, C는 10만 원, 무상해 건수는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문제에서 나옵니다. 실제 계산하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 일단 식으로 물어보면 A, 휴, B, 통, C, 구, D, 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시면 네 가지 요소를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시몬즈도 뭔 비용이 있다? 재손실 비용을 계산하는 식을
보험 코스트, 비보험 코스트 이렇게 제한을 했다. 하인리의 직접비와 간접비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나라는 누구 제 비용을 따를까요? 하인리의 제 비용 1대4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제 손실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뉴스 보면 그러죠. 2020년도 재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제 손실비가 얼마의 손실을 일으켰다, 몇 조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그 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다? 누구 것을 가지고? 하인리의 비용을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1대4의 법칙을 가지고 계산을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보니까 몇 조의 손실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인리의 법칙, 하인리의 이론 1대4 이건 정확하게 아시고 시몬즈 이론도 문제에서 소개가 됩니다. 자, 이 비보험 코스트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될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 마치고요. 예, 다음 내용부터 제 2강에서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